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이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한번 질러 등산객이 들어가지고 112에다가 신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최윤종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 새끼 너 왜 이 여성한테 이런 가해를 했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이 여성이 다친 거예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새끼가 골 때리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강간이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 나 30년 동안요 한 번도 성관계 못 해봤거든요. 어이가 없었대요 이 말 듣고. 작년 8월 17일이에요. 11시 44분경에 아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이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한번 질러 등산객이 들어가지고 112에다가 신고를 해줍니다.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12시 10분경에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최윤종이 93년생이에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갑을 채웠는데 지금 급한 게 보니까 여성이 쓰러져 있는 상태야. 119 불러놓고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체포 당시에 이 최윤종이는 저항은 안 했습니다. 경찰한테. 이 새끼 너 왜 이 여성한테 이런 가해를 했어? 부인은 안 했는데 말은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 여성분이 왜 쓰러졌어? 왜 쓰러져 있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이 여성이 다친 거예요. 보나마나 이거는 한적한 길에서 여성을 상대로 그런 짓을 했다면 성폭행 목적이 다분하죠. 범행 현장 주변을 이제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너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에 끼면 이렇게 반지처럼 이렇게 돼갖고 묶고 있는데 딱 끼고 사람 때리면 사람 죽습니다. 금속 재질이 너클 2개를 발견합니다. 양손에 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자, 그 휴대폰 같이 발견을 합니다. 너클을 이제 발견한 후에 너 이거 지금 네가 사용한 거지. 이 여성을 폭행할 때 너 이거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지죠. 추궁하니까 시인해요. 너 이 너클 어디서 났어? 한 넉 달 전에 인터넷으로 구입했대요. 피해자는 이제 그리고 현장으로 이송 조치를 했어요. 병원으로요. 이송 조치를 해갖고 그때까지는 생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 날 15시 40분에 여성분이 사망합니다. 결국은 살인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새끼가 골 때리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강간이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 나 30년 동안요 한 번도 성관계 못 해봤거든요. 하고 자백했어요. 어이가 없었대요 이 말 듣고. 여자분을 아는 사이예요 그게? 전혀 모릅니다. 이 범행 현장은요 주거지역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에요. 대중들이 낮 시간이고 많이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평소 그곳을 이놈이 자주 댕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인근에는 CCTV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 일부러 계획범죄죠. 심하다. 당일 동선을 제가 얘기해 보니까 범행은 11시 44분이잖아요. 9시 30분에 집 나왔어요. 집은 거기서 얼마 안 돼요. 나와가지고 범행 직전까지 한 2시간가량을 그 뱅뱅 돈 겁니다. 피해자로. 먹이물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CCTV가 없는 그곳으로 가기만 바란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딱 걸려 들은 겁니다. 이게. 통상 그 이제 보면은 09시에서 12시까지 오전 이때까지 범죄 발생 현황은 전체 범죄의 10% 미만이고요. 전체 범죄를 따질 때 오전엔 거의 안 일어나요. 전체 범죄도 10% 미만이고요. 특히 성범죄의 42% 거의 절반 가까이는 20시 이후부터 24시 공내시 사이에 발생해요. 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성범죄 장소의 요건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 사망하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내에서 하는 그 활동, 탁구하고 관련된 그거 이제 활동 때문에 다 가던 중이었어요. 그 줄근 중에 변을 당한 겁니다, 이게.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이분이. 부산 쪽입니다, 우리 친가는. 졸업하고 24살 때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한 것 같아요. 하면서 혼자서 10년 넘게 생활을 했고요. 집안 식구들 아주 살뜰히 챙기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산에 있는 가족들이 그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 났잖아요. 이 사건 발생하기 한 일주일 전에 가족들이 전부 모였을 때 엄마도 피해자 이 여성 선생님한테 주의해라. 서울에서 저기 그런 사건 자꾸 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당부까지 했대요. 그랬더니 난 이게 더 가슴 아프고 미안해요.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요? 에이 엄마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경찰이 더 엄정하게 더 꼼꼼하게 단속할 거야. 이렇게 가족들을 안심을 시켰다는 거야. 이 피해자분. 네네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황망하게. 최윤종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의 우울증이에요. 뭐 정신 이상이 있다고 네. 뭐 이런 얘기를 와서 하는데 가족들은 속에서 열불이 나는 사람 거예요. 죽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열불이 나는 거지. 네. 이제 그랬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연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의식을 잃어가지고 지금 그 사경을 헤맬 정도로 다친 생이 아직 사망한 상태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경찰이 가족한테 부산 쪽에 연락을 한단 말이야. 네. 어머니한테 연락을 이제 전화도 하고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아마 낮에 계속 연락한테 한 것 같아. 저녁에도 해줘. 그렇죠.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네네네. 근데 낮 시간에만 그 연락을 하다가 이제 좀 끊었던 모양이에요. 안 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6시간이 전화하고 이제 겨우 오빠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 밤에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이게 순직이냐 아니냐. 예. 그래서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한 해가 지나서 2024년 2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순직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보니까 이거 웃기는 놈이잖아요. 혹시 마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이 최윤종이를 체포하자마자 마약 간이 시약 검사부터. 아 마약 검사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음성이 나와요. 그러면 또 마약도 안 했어. 술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최윤종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무직입니다. 부모하고 같이 거주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일과가 이겁니다. PC방과 집으로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입니다. 지금 PC방을 안 가고 모처럼 여기 나온 건 범행하러 나온 거예요. 예. 아파트 일대를 뱅뱅뱅 2시간 도는 것도 모처럼 있는 일이에요. 이건 딱 떨어지는 은둔형 외톨입니다. 경찰이 이 자식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통화 내역을 쫙 뽑아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얘가 통화한 데는요 전부 다 음식 배달한 거. 대인관계 일체 사람하고는 없습니다. 없고. 일체. 그러면 PC방 가가지고 뭐 하냐? 게임해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단절돼 있는 하네. 희귀고물이죠. 은둔형 외톨입니다. 이 새끼 강간이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 30년 동안 한 번도 나 성관계 못 해봤거든요. 이 말 할 때 경찰이 진짜 패 죽여버리고 싶었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공부를 그것도 했습니까? 언론에 이거. 나왔었잖아요. 결과적으로 4월 달에 이 사건 나기 불과 몇 달, 한 넉 달 전에 인터넷으로 그 너클, 양손에 사고. 끼는 예, 너클 2개 예, 사가지고 예. 그거 범행 준비한 거 아니에요. 네네. 세상에 그거 끼고 여자 때리는 새끼 어딨냐고. 아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이건. 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놈의 범행인 건 맞습니다. 최윤종이 2차 조사를 해요. 최윤종이는 이제 경찰에서 진술할 때 성폭행 목적으로 너클로 피해자를 제압한 거 인정했어요. 네. 이제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는데 경부 압박 질식사가 나왔습니다. 목조른 사실을 이 새끼가 계속 부인하고 있었는데 네. 국가수에서 경부 압박 질식사로 딱 나오니까 네. 나중에 인정합니다. 근데 목을 조른 게 아니라 이 소리를 질러서 입하고 코를 자기가 막아서 죽었다. 결국은 2차 조서까지 받고 이 새끼는 네. 구속이 되죠. 네. 8월 17일 당일 현행범 체포하고 8월 18일 날 구속영장 신청해서 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2부 여기에서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8월 19일 날 14시 30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았어요. 죄명은 뭐냐면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강간은. 이때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때 본인은 지가 강간 상해가 아니고 강간 목적의 상해가 아니고 강간 미수구 상해래. 취재진이 너 할 말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날 오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살인으로 바뀌죠. 살인을 바뀌어야겠네. 그때 이제 취재진이 무엇이 죄송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 안 했고요. 네. 더 할 말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사돈 남도도 돼요. 남말아도 돼요.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네, 터졌잖아. 계속 그러니까 떴잖아요. 이제 묻지만. 기자들이 그 사건 영향 받았냐 하고 이제 이 새끼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고요. 너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모른대요. 그런데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는요 흉기 소지를 해가지고 한 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지는 살해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네.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8월 20일 날 이제 사망했잖아요 피해자가. 네. 그러니까 경찰은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버립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오후에 예.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예. 신상공개 결정해가지고 아마
사진 다 나올 겁니다. 네, 다 네, 깔렸어요. 안경 쓴 거. 요때까지만 해도 이 머그샷 관련된 그 근거 규정이 막 만들어질 때예요. 네. 안 만들어졌었거든요, 아직. 네. 근데 이때 최윤정이 동의받고 머그샷 공개했습니다. 구속 후에 이제 최윤정이 조사해요. 8월 24일 날 최윤정이는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그때 비로소 얘기해요. 그거 인정했고. 즉 말하면 살해의 고의성, 예. 계획성 입증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 사안. 예. 국가수 부검 결과는 뭐냐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목을 졸르니까 머리로 네.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게 직접 사인이라는 네. 거죠. 네. 이마가 너클로 때려갖고 이마 부위가 다 함몰됐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 봤더니 검색 기록이 너클, 성폭행. 검색 다 했네. 너클, 성폭행, 살인 예고 네. 이거를 검색하라고 그거하고 연관된 기사들을 쫙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새끼 다분히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걸 볼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었고 8월 25일 날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요. 예. 검사 4명이에요. 예. 김봉준 그 여성 아동 범죄 조사 2부 부장 검사 외에 검사 3명. 이게 이런 케이스 흔치 않아요.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이제 관악서에서 송치되기 직전에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질문 나왔어요. 왜 범행했냐? 그랬더니 우발적이었대. 그리고 이 새끼가 자기가 딱 나왔는데 무슨 개선 장군이야. 딱 나오니까 막 프레스 터뜨리고 기자들이 쫙 몰려오니까 기분 좋아졌어. 그래갖고 아주 감탄사를 아이고야 감탄사 보내요. 그걸 봤던 국민들이 정말 대분노했죠. 어이가 없죠. 자, 9월 12일 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네.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를 네, 했습니다. 네. 검찰 조사 결과 최윤정은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을 했고 범행 2일 전부터 이렇게 썼어요. 이거 열이 받아 죽겠더라고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이게 용기야. 아유 씨. 화가 나네. 그다음에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그게 무슨 등에 기회냐고. 메모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범행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예요. 네. 정진아 부장판사입니다. 네. 무기징역 선고했어요. 근데 이때 껐떡거리면서 나 기절만 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도 저항하는 나한테 그냥 저항하고 그러는 바람에 일이 커졌어요. 이렇게 진술해가지고 증언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또 난리가 났었고요. 네. 이때 검사가 새로운 사실 하나 밝힙니다. 최윤정이가 피해자의 머리를 철제 너클로 가격한 후에도 피해자가 살으면서 저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계속 때리면서 너 돌머리다 진짜. 왜 안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때려요. 그리고 이제 19일 지나서 11월 20일 날 4번째 공판 들어갔는데 네. 최윤정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또 국민들이 난리 났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네. 우리 아들이요 학폭 피해자였습니다. 그거 무슨 상관이야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부에 사비금 줄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네, 딱 물어봤더니 네. 이 엄마 대답 태도가 진짜 솔직히 돈 문제는 나도 힘들다. 네. 그냥 마음으로 전달하겠다 죄송함을. 돈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전달한대. 그래서 또 4번째 공판이 아유, 상당히 시끄러웠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12월 11일 날 결심 공판이 네. 들어갔죠. 검찰은 이거 전혀 반성 없다. 음. 그다음에 얘는 사회복귀시키면 위험이 너무 크다. 사형구형했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올해입니다. 올해네요. 2024년 1월 22일 이제 선고일이 지정돼 가지고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그다음에 신상정보 공개. 네.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 받았어요. 그때 재판부에서 이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네. 상해 고의 등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네.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없지. 유족 또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네. 다만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네.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네. 수용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여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최윤정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뻔하지, 고개를 뭘. 갸웃갸웃한 표정을 졌어요.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혈압 올라. 이런 황당한 혈압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2심이 들어갔어요. 예. 서울 고등법원 형사 14-3부 네. 예. 임종효 부장판사예요. 네. 역시 검찰은 또 사형 구형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24년 6월 12일 항소심 결과 결국은 기각했어요. 결국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거지. 2심도. 유가족하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있는지 그게 의문이다. 이러면서 그 항소심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항소심 할 때 그 선고하는 날 얘가 허공만 쳐다봤어요. 이렇게. 허공 쳐다보면서 짝다리 짚고 손가락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고 딴청했대요. 그래서 이제 2심 판결이 딱 났잖아요. 네. 하루 만에 상고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2024년 8월 29일. 최근이네요. 예. 3심이 열렸어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냥 볼 것도 없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해 버렸어요. 2달 만에 그냥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린 거는 그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냥 그래서 바로 끝났습니다. 최윤정이 이놈은 스마트폰하고 PC를 통해서 네.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인 판타지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됐다. 그게 범행하고 연결이 됐다. 그게 연결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 또 이게 문제가 좀 많았대요. 이거 밥 처먹고 나이 먹은 새끼가 비실비실 놀고 PC방 왔다 갔다 하니까 가족끼리 사이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가족 간에 생긴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는 11년 차 초등학교 네, 교사예요. 예. 천생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투철한 예. 분이었는데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최윤종 사건 담당 검사 김태희 네. 검사가 최윤종이를 재판에 회부하고 이후에 이제 부검이 등 증인들을 적극적으로 불러가지고 네. 이 새끼 오리발가 하는 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사형 구형했었거든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최윤종 사건 끝나고 2023년도 대검에서 최우수 우수검사 선정할 때 선정되기도 그럴만합니다. 예. 유족들은 뭐 이거 무기징역 선고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개만도 못한 놈을 왜 살려주냐 하면서 울부짖었고요. 네. 그랬던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선생님 저 명복을 빌고요. 네, 오늘은 316회 네. 우리 염건영 교수님하고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네. 이른바 최윤종 살인 사건 네. 좀 찾아와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